네, 이종국 전문가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하고 계시는군요. 뒷부분의 내용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종목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참여 그리고 또 게시판 참여도 가능하죠. 지금 전화 와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 진단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 이하요. 현대 위아.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현대 이하가 83,900원에, 네. 네, 20%요. 83,900원에 20%. 1년이 훌쩍 넘으셨어요. 그쵸? 예. 그러셨군요. 그동안에 좀 마음고생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근데 다른 것은 다,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배터리 쪽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네. 현대 이하는 현대차나 현대이하 그쪽으로는 요즘에 올라가지를 못해서 다른 쪽으로 갈아타야 할란가 어찌할란가 몰라서요. 네. 그래서 원래 자동차 쪽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만약에 현대 위아를 팔더라도 현대차나 이런 완성차 쪽 사고 싶으세요? 네, 현대차도 샀다가 매도했고요. 현대이하도 네. 13만 원인가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서 그랬어요, 지금. 원래 이쪽 섹터를 좀 선호하시나 봐요. 계속 매매를 하시면서. 네. 이쪽 sek터 선호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그냥 현대 쪽이나 그런 쪽은 좀, 좀 탄탄하니까. 앞으로 가지고 있어도 네. 불안하지 않아서. 않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궁금하신 사항이 교체 매매를 하고 싶으신 거세요? 아니면 뭐 목표가나 손절가가 궁금하세요? 그러니까요, 자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차가 많이 안 팔리잖아, 옛날같이. 맞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차라리 배터리 쪽으로 갈아타야 할지, 제가 배터리 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매수를 더 해볼까. 아니면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할지 궁금해서요. 두루두루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현대 위아 좀 객관적으로 봐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예전에 이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신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재진입을 했는데 그게 이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섹터를 좀 바꿔볼까? 교체 매매도 역시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83,900원에 비중 20%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현대 위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시청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다른 종목들 뭐 삼성전자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올라오고, 그런데 이 자동차 섹터들 요쪽이 올라오긴 조금 올라왔는데요. 뭐 제일 못 올라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뭐 이런 것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살려면 좀 워낙 고가 제품들이기 때문에 좀 큰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금리 자체가 지금 되게 많이 올라서 뭐 이걸 할부로 살려고 해도 좀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자동차 섹터 전체적으로 못 움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도 마찬가지 러시아에 공장이 있고, 이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러시아에 공장을 지으면서 같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 쪽이 완전히 다 막혀버렸죠. 그리고 또 이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이 어떻게 종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푸틴이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런 상태다라면 서방에서 러시아에 대한 그런 제재를 쉽게 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좀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쪽 제재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뭐 좀 거의 일을 좀 못한다 이렇게 향후에도 당분간은 못한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그런 거에 비해 그런 거를 좀 어떤 나중에 정리할 뭐 그럴 시간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실적 보면 굉장히 지금보다 주가가 많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게 그게 정상이다라는 생각인데요. 이런 부분들, 러시아 쪽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저 경기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좀 이게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조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다른 종목들 뭐 이런 쪽에 비해서는 조금 뭐 상승 탄력 자체는 좀 둔화될 수 있는, 약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계속 나빠지지만은 않죠. 있다 보면 또 시장에 이렇게 좀 있다 보면 이 또 경기도 되게 좋아지는 그런 사이클도 분명히 올 겁니다. 자, 주가 자체가 지금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에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2,200억 정도? 그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000억 정도가 났으니까요. 2배도 넘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가 자체는 지금 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작년 수치는 또 재작년보다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주가 자체가 이렇게 미리 선반영하면서 되게 좀 어려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주가 자체가 그렇게 싼 수준이다,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진 않겠지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일단 기업이 갖고 있는 기본 가치가 있으니까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하락도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이렇게 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뭐랄까 다져가는 구간? 뭐 그런 구간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자, 시청자님 지금 1년 넘게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지금 손절하기는 조금 좀 아깝습니다. 조금 아까운 그런 모습이고, 단지 이 전에 1월 3일 날 찍었던 저점이요. 49,000원을 저점으로 찍었는데, 만약에 이 가격을 아래로 깨고 내려간다라면 시장이 괜찮으면 아마 이 가격을 아래로 깨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만약에 되게 안 좋은 그런 국면으로 간다라면 이 가격도 깰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49,000원이라는 가격대, 요 가격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니까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9,000원을 안 깨는 이상은 계속 좀 이렇게 들고 가시다 보면 나중에 경기 부분이 조금 좋아지면 뭐 충분히 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쫓아가서 팔기는 아까운 종목이니까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로 의견을 주셨어요.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네, 그럼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원금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매수가가 좀 많이 높으세요, 시청자님. 그래서 단기간에 이 가격이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을 넘게 기다리셨잖아요. 근데 뭐 1년 정도 있으면 1년 정도 후에는 뭐 경기가 아무래도 조금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1년 후에는 좀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7만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7만 원대 이상 정도까지는 조금 회복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면 한 1년 좀 넘게 그렇게 기다리신다라면 매수가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시청자님 잘 대응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저기를 좀 더 물을 탈까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시청자님 지금 20%나 보유하고 계셔서 물 타는 거는 안 돼요. 대신 이게 한 종목에서 뿌리를 뽑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게 되게 좀 답답하시면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좀 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현대위아를 거기서 그만큼 데리고 나오는 거, 그런 매매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해서 수익이 나나,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같이 데리고 나오나 똑같은 돈이거든요. 한 종목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뭐 보유하신 것만큼만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다음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현대위아 봐드렸습니다. 수익 주는 종목이 또 가끔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접근을 했다가 수익을 내실 경우에는 또 자신감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약간은 좀 마음을 비워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렸네요. 다음으로는요, 유튜브에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박스 대탈출님, 종목은 그린 케미칼이고요. 매수가는 11,2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오늘 그린 케미칼 종가가 1,2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차트 살펴봤을 때 아마 작년 11월쯤 사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가 작년 11월쯤에 이산화탄소 저장소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탄소 중립 관련 모멘텀 부각되면서 같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탄소 포집 기술이 좀 보유하고 있는 게 부각이 되면서 14,000원대까지 갔는데요. 이후에 주가가 좀 잠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할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이재필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앞에서 설명을 되게 좀 깔끔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자, 이게 탄소, 지금 뭐 기후위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탄소 때문에 탄소가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게 탄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는 아마 포집을 해서 이 탄소를 두 가지가 있죠. CCU가 있고 CCS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뭐 우리 가스전이나 뭐 이런 원유 같은 거 이렇게 채굴을 한데 그런 데다가 지하에다가 저장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탄소를 포집을 해서 그 포집된 탄소를 갖고 다른 뭐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그런 소재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탄소를 포집을 해서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 뭐 그렇게 고부가 제품으로 변신시키는 뭐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풍력주들 이런 것들 왜 움직였을까요? 전부 다 환경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기차 막 이런 전기차 같은 거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마찬가지 환경 쪽으로 이렇게 뭐 친환경 쪽으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는 건데요. 자, 전기차가 사용하는 그 전기를 아직까지는 화석 연료를 태워서 만들잖아요. 뭐 석탄이나 저런 것들 태워서 만드는데 나중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수소로도 상당히 좀 많이 대체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수소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천연가스를 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 천연가스 성분이 메탄 성분인데 메탄은 이 화학식이 CH4가 되거든요. 근데 탄소 하나하고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거죠. 이거를 분해를 하면 탄소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는 따로 떼내고 수소는 뭐 친환경 연료로 쓰고 이 탄소를 포집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고 산업 자체가 많이 커져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 정부 같은 경우도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쪽에서는 조금 머리를 이렇게 갸우뚱하고 젓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수소 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소 쪽은 또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육성을 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 하고 있는 이 업황 자체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 이 주가 수준이 뭐 얼마나 비싸냐 싸냐 이런 부분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09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난 게 한 150억 정도? 그 정도가 영업이익이 났네요. 자, 작년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4분기에 작년에 한 76억 정도 했습니다. 올해도 뭐 그거랑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작년도 수준 그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뭐 주가 자체가 향후에 큰 성장하는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치고는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려면 이런 부분들이 한번 부각이 돼야 돼요. 자, 탄소 포집 같은 거, 요런 부분들은 수소가 좀 부각이 되면 그때 같이 부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수소 관련주들이 작년에 되게 안 좋았었죠. 되게 안 좋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 수소를 만드는 것도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쪽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요. 자, 우리 대통령께서도 UAE를 방문을 하는데 중동 쪽 국가들 쪽에서도 이 차세대 에너지 산업으로 이 수소 쪽을 굉장히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언제든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현재 상태가 14,000원 찍고 좀 밀렸는데요. 주가 자체도 좀 많이 밀린 그런 상태니까 뭐 현재 상황에서 조금 뭐 손절까지는 필요치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시다 보면 한 12,000원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는 좀 충분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해보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린케미컬 이 종목은 일단은 좀 보유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박스대 탈출님. 지금 비중이 좀 10% 정도고, 그리고 일단은 원금 회복 그 이상에서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추이 조금 더 인내심 갖고 지켜보시죠. 저희 두 번째 종목은 유튜브로 봐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종목 올려주셔도 되고요.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325-8200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코리아 서킷, 네. 저기 13,800원에, 네. 13,800원에 15%. 앞으로의 전망을 좀 알고 싶어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오늘 종가하고 5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근래 들어서 네. 관심이 좀 생기신 종목이신가 봐요. 예, 예. 예. 그게 실적도 괜찮은 거 같고, 그래가지고서는, 네. 매입을 했는데, 네. 샀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전화 잘 그래서. 주셨어요. 네. 시청자님, 기간은 어느 정도 보세요? 저기 오르면 팔고 안 오르면 갖고 있고 그래야지요. 기간은 네.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네. 기간보다는 수익률,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의 전망 어느 어떤지. 정도까지 올라갈 네. 수 있는지, 그러면은 수익이 날 것 같으면 팔고 그런 거지 뭐. 예. 알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세요. 예, 예. 예. 코리아 서킷입니다. 많이 내려와서 종목 듣고 약간 좀 걱정하면서 매수가를 들었는데요. 다행입니다. 근래에 사셨대요. 이분 잘 사신 건지, 앞으로 이 종목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재필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실적 부분도 체크를 좀 다 해보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종목이에요.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요. 자, 올해, 저 영업이익 기준으로, 연결 기준으로 한, 1,300억 정도, 그 정도가 흑자가 날 것 같고요. 별도 기준으로도 947억 정도가 흑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실적 말고도 900억이 넘게 흑자가 나니까요. 올해, 물론 계속 오래 같지는 않겠지만요. 올해 같으면 몇 년만 벌면 이 회사 주식 다 살 만큼 돈을 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실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싼 그런 종목인데,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 요런 게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올해, 이게 보시게 되면 2001년도, 10월 달에 한 13,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35,000원까지 갔었죠. DDR5 관련해갖고, 이렇게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멘텀이 조금 시들을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전에 있던 가격대, 그 가격대 근처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주가가 좀 싸도 너무 싼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반도체 업황이 지금 지난주에 이 반도체 관련주 상담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자, 우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는 주가가 고점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4분기에 영업이익 나온 게 4조 3천억 밖에 못 냈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고 1분기에는 이 반도체 부분은 적자가 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주가 자체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59,900원 살짝 찍었다가 6만원 살짝 무너뜨렸다가 다시 오후장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이런 것들이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좀 멀지 않았다, 턴하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코리아 서킷 주가도 당연히 그쪽 업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은 싸도 너무 싼 구간이니까요.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일단 아까 저 앵커님하고 얘기하실 때 좀 올라오면 팔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지금 62평선 저항선 근처까지 일단은 올라온 상태입니다. 저항선까지 올라온 상태라서 이거를 좀 돌파하느라고 조금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이 부분도 돌파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저항선을 조금 설정을 해 보시면 지금 뭐 15,000원대 이상 정도, 그 정도에서는 조금 뭐 한번 또 걸리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자, 뭐 현재가에서는 일단 좀 보유를 해 보시고요. 15,000원에서 한 16,000원 사이 정도, 그 정도에서는 조금 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으니까 매도를 하시려면 그때 15,000원 이상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리아 서킷 지금 너무 싸다. 들고 계시면 수익 좀 나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수고하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수익 많이 내세요. 예. 네. 이렇게 코리아 서킷 봐드렸습니다. 15,000원 이상에서 정리하고 나오자 의견 주셨는데, 게시판에서 보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 코리아 서킷 휴대폰 신제품 나오면은 주가 가던데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다음으로는 그 사이에서 어떤 종목 볼지 골라주시죠. 조수연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연희미니파파님, 네, 종목은 삼익 THK고요. 매수가는 13,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전문가님 해안을 좀 빌려보고 싶습니다. 상승 준다면 얼마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야 할까요? 추가 매수 여력, 추매 여력 매수 대비 80% 정도 여유 있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요. 오늘 종가 12,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지난달쯤 사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매수가랑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네, 최근에 정책 수혜를 받으면서 요즘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시세 흐름 좋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를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밝히기도 했고요. 또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공정 과정에 AI 솔루션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기대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해도 될지 저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지금 비중이 30%신데 여기서 추가 매수는 뭐 일단은 곤란하다라는 그런 얘기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삼익 THK가 좀 기업 변신을 굉장히 잘한 그런 기업이에요. 원래는 줄 있죠. 공업용 줄. 그거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뭐 기업이 좀 변신을 하면서 6축 다관절 로봇, 그러니까 이 축이 6개 있는 여러 개 관절을 가진 그런 로봇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로봇 관련주로 좀 엮여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좀 앞서서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이 로봇 관련주들이 거의 없었죠. 뭐 기껏 해봤자 유진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서둘러 먼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에브리봇, 그다음 유일 로보틱스, 뭐 로보티즈, 로봇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먼저 움직이고 조금 뒤쳐져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로봇 관련 모멘텀으로 이 종목을 좀 보시는 거는 조금 좀 다른 종목들보다 뒤처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기반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게 삼익 THK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한 2,6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자, 뭐 1,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한 170억 정도, 그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는 148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1, 2, 3분기 요거만 하더라도 작년 실적을 훌쩍 뛰어넘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뭐 작년도 말 뭐 그때 수준하고 그때 수준보다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실적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 주가는 그때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위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장 되게 안 좋을 때 1,800원을 찍었었고요. 그 다음에 11,500원 살짝 밑에 찍었었네요. 자, 저점을 조금 높여가고 지금은 단기간에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박스권 상단 같은 경우는 14,000원대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242평선을 뚫으려고 막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거기서 또 좀 저항이 있는 모습이죠. 자, 근데 지금 20선, 60선 이 평선 자체가
아래에 있는 이평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12,000원대 중반 정도에 20선, 60선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14,000원대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좀 기다리셨다가 매도 계획이 있으시면 14,000원 정도에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14,000원 목표 주가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었는데요. 삼익 THK, 요즘은 로봇이 좀 핫하니까 관련된 종목 뭐 없을까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데 그래도 선발 투자가 좀 더 낫지 않나. 이 종목은 이 로봇으로서의 매력이 조금은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 나왔습니다. 삼익 THK 봤고요. 오늘은 손실이 굉장히 크신 분들보다는 근래 접근하신 분들이 궁금해서 신청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유튜브에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칠리소스님께서 동국제강을 올려주셨어요. 이분 수익 내고 계세요. 지금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12,3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5%인 걸 보아하니 아마 근래 들어서 이 종목을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시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다면 칠리소스님 보고 계시다면은 같이 좀 호흡하시면서 게시판에 글 좀 써주세요. 원래 좀 의도가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국제강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12,300원에 비중 5%,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 연초 스타트가 좋네요. 올해 들어서 반등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17%나 올랐습니다. 동국제강, 이 종목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자,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저 후판, 그러니까 후판은 이 조선 쪽에서 되게 많이 쓰는 그런 저 강판입니다. 이 두께가 6mm 이상인 강판을 갖고 후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주를 엄청나게 좀 이렇게 많이 한 그런 상태죠. 지금 관련되는 뉴스들 이렇게 보면 조선소의 인력이 대략 모자라는 인력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14,000명 정도, 그 정도가 모자랄 것 같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조선업이 호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저 중국 쪽이 저 리오프닝 처음에 하고 코로나 환자가 뭐 얼마나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저 중국 정부가 환자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프닝을 해버릴 것 같아요. 지금 뭐 사망자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몇 명 안 되는데 뭐 화장터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다라는 뭐 저 줄 서서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그런 뉴스들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때인데 뭐 중국이 이제 또 춘절 연휴가 있으니까 그때 뭐 한 20억 명이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한 번 정도 더 확산되는 그런 과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그냥 밀고 나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겠지만 뭐 중국 정부는 모든 게 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국가죠. 그래서 중국 쪽이 이렇게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쪽도 마찬가지 뭐 가격도 좀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철강주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되게 많이 싸요. 뭐 싼 이유는 그런 거죠. 뭐 중국도 꽁꽁 문 닫아 걸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많이 제품이 많이 이렇게 쓸 그런 게 없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했는데 자, 이제 뭐 올해는 이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좀 더 좋은 주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주가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실적 한번 보면 쌉니다. 예, 이게 동국제강도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동국제강이 올해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6,5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순이익 기준으로도 뭐 저 이것저것 빠지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순이익 기준으로도 뭐 3,500억 정도는 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다라면 진짜 한 3년만 벌면 그쵸? 이 회사 주식도 다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싼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이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종목을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조금 중국 쪽 좀 잠잠해지면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철강주 올해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희 칠리소스님께서는 올해 철강주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사셨대요. 예, 네. 철강주 아까 좀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쪽이 뭐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간다라면 이런 부분들 가격 인상 요인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철강주들 자체가 또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19,950원 거의 올해 4월 달에 2만 원 가까이에서 떨어졌는데요. 또 실적 부분들을 보면 작년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작년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조그마한 모멘텀만 발생되게 되면 다시 올라온다라는 얘기죠. 철강주 전체적으로도 좀 좋아 보이니까 일단 뭐 다 철강주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 좀 이렇게 그냥 좀 보유를 하고 들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칠리소스님이 잘 보신 것 같아요. 올해 괜찮으실 것 같다. 거기다가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뒷받침이 되니까 자신감 얻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셨는데 뭔가 좀 확신이 필요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확신을 또 심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투자 생활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는 종목군들 쭉 보니까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이 지금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일동제약 일동제약 얼마에 사셨어요? 46,600원에 50%요. 시청자님 12월 28일 전에 사셨죠? 네, 아, 네.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목표가까지 올 수 있는 건지. 목표가가 아니면은, 원금이세요? 네, 물 타가지고 조금 더 사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지. 이 종목 처음에는 어떤 이유로 사셨어요? 코로나. 조코바 그거 보고 사셨죠? 네네. 그리고 여기 방송에서, 예. 52,000원. 52,000원. 하고 그래서. 그때 목표가가 이렇게 제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52,000원 정도로. 예. 그러면 이 종목이 아마 연말에 놀란 가슴을 좀 진정시키느라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원금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끊지 마시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잠시 후에 질문해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일동제약입니다. 연말에 관심을 한 몸에 받다가 갑자기 이 12월 28일에 크게 좀 밀려 내려가면서 아직까지는 그 상처를 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님이 비중이 좀 크셔가지고요. 절반 정도를 46,600원에 일동제약 담고 계신 분이네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재필 전문가님. 자, 뭐 이 일동제약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갖고 조금 이게 좀 희망사항이었었죠. 그런데, 좀 안 좋은, 그런, 안 좋다기보다 조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들 쪽들 전부 다 대부분 다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쪽이 움직일 때 보면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이죠. 일동제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종목씩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거에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미약품이 수출했을 때 처음에, 그때 2015년도 했었나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쪽이 한꺼번에 움직였고, 2017년도에 움직일 때도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또, 코로나, 창궐 하고 난 다음에 제약바이오주들 움직일 때 이때도 한꺼번에 움직였어요. 자, 이때 특징이 뭐냐 하면 시중에 유동성이 좀 있을 때 그럴 때 제약바이오 쪽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하나하나 이런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저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그 항암제 쪽은 아니지만요. 우리 항암제 쪽들 다들 자기들 약이 제일 좋다라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죠. 개발하는데. 근데 3세대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770개 기업이나 됩니다. 그 기업들이 전부 다 우리 약이 제일 좋아라고 그렇게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크게 성공하는 기업은 극소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되게 좀 필요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라면 제약바이오 쪽도 실적 부분들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셀트리온만 하더라도 실적 지금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찍혀 나오고 계속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쪽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도 전혀 안 찍혀 나오고요. 이 부분이 좀 좋아지려면 아무래도 뭐 코로나 치료제 그쪽이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게 언제 좋은 소식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뭐 이 회사 관계자들조차도 제대로 모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50% 비중이신데 아까 저 추가 매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 절대 안 될 일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종목에서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다가 수익이 나면 그 일정 부분을 일동제약을 데리고 나오면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뭐 기술적인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이라 하면 지금 뭐 여기서 저점을 찍은 부분이 있죠. 또 여기서 저점을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저점은 이때 6월 달에 저점을 찍었던 자리, 이 자리하고 또 연결이 돼요. 6월 달에 저점 찍었던 자리가 27,3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옆으로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가격 27,350원, 이 가격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에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이 가격 좀 꼭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조금 뭐 죄송스럽긴 한데요. 27,350원이란 가격을 만약에 붕괴를 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전에 있었던 저점 뭐 이때 뭐 23,000원 뭐 이 가격대까지도 주봉상 저점 이 가격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는 안 될 일이고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 이 저 손절해야 될 가격은 27,350원을 만약에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 일정 부분 좀 더 줄이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 27,350원 붕괴시키면 그때는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어렵긴 합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손절하고 다른 걸로 물타기 하면 어떨? 다른 걸로 교체 매매? 예, 여기 교체 그냥 손절하고. 혹시 다른 것도 제약바이오 쪽 고려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한미 글로벌. 다른 쪽으로 이제 교체 매매. 의견 간략하게만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어떤 게 나을까요? 자,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는 뭐 그런 부분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모멘텀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지금 저 대통령께서 UAE를 가죠. 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관련되는 내용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옴시티 관련해 갖고도 있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등락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그때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도 매수하실 때는 좀 이렇게 아무 얘기 없을 때 지금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오늘 주가도 좀 올라오기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갈아타는 것도 조금 곤란하고요. 만약에 좀 다른 종목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면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는 지금 현재 로봇 섹터가 가장 좀 좋아 보이는데 그것도 많이 올랐어요. 당장은 갈아타서는 안 되고 그쪽 같은 경우도 조금 조정받을 때 그럴 때 갈아타야 되고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27,350원을 붕괴를 시키면 그때 손절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미글로벌도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좀 들고 계시다가 추세가 좀 바뀐다거나 다시 궁금하실 때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네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해 보세요. 일동제약 마지막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게시판에도 제약바이오 이렇게 섹터마다 보면은 좀 난이도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내부자들도 그리고 또 해당되는 이 관계자들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들 공감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장 예상해 보죠. 이번 주 좋았습니다. 과연 내일까지 좋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밤에 또 마지막 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문가님 내일장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일단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저녁에 나올 미국의 CPI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예상치는 전년 비해갖고는 한 6.5% 예상되고 있고요. 며칠 전까지 예상치는 월별로는 0.1% 정도 상승이 예상됐는데 지금은 또 더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0.1% 정도, 그 정도 나올 걸로 시장 컨센서스는 형성이 됐고요. 자, 만약에 요게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을 하는 그런 숫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연준은 좀 더 이상 이렇게 큰 명분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올해 말 정도에는 연준이 피벗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CPI, 오늘 저녁에 나오는 CPI에 따라서 시장의 예상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상당히 지금 좋은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CPI가 되게 나쁘지만 않으면 긍정적인 그런 비율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방산 관련되는 얘기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요. 작년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 방산 관련주들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 가을부터는 아예 거의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조금 때가 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한 170억 불 정도를 방산을 수출을 했어요. 근데 재작년에 한 70억 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죠. 그래서 이 대통령실 직속으로 이 방산 수출 기획팀을 새로 만들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런 것들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대통령께서 UAE를 방문을 하시는데 UAE는 우리나라가 LIG 넥스원에서 천궁을 4조 2천억 어치 작년에 수출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고 방산주들 조금 좀 이렇게 저점에 이렇게 매수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신다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CPI 중요하다. CPI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0시 30분입니다. 컨센서스 전년 대비 6.5% 상승,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1% 정도 요 숫자만 기억해 주시고 그것보다 윈지, RNG 이렇게 파악하시면서 내일장 대비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섹터로는 방산에 대해서 오늘 좀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이재필 전문가와 인사 나누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있습니다. 저녁 6시 30분이고요. 금리와 주가, 올해 시장 이렇게 움직인다는 주제로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재필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못 봐드린 종목 내일 봐드릴 테니까 내일도 꼭 함께 해주세요. 남은 오후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